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보자로 일컬어지는 분. 먼저 지난달이군요. 지난달에 이 제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하나 전해졌어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고위공직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내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세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여기 온 거고요. 이재명은 사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제가 볼 때는 치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을 포함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제보자가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가요.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 권익위가 조사를 쭉 해보니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이루어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사실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우리 조사 자료를 검찰에 줄게요. 검찰이 한번 조사를 진행해 보시지요. 해서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게 뉴스입니다. 그래픽도 하나 준비돼 있습니까? 보죠. 그래서 이 제보자가 오는 19일이면 언제입니까? 다음 주 목요일쯤 되겠네요. 다음 주 목요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요. 그동안 언론사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저 제보자 얼굴 보셨죠? 블러 처리, 좀 뿌옇게 처리를 해왔는데 내가 처음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예고까지 한 상태예요. 강성필 부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또 다른 리스크가 될까요? 아니면 없던 일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의혹들은 밝혀져도 또다시 되돌아가는 도돌이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할 듯 싶고요. 예. 먼저 이 법카 유형에 대해서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반복돼서 온 국민들을 우려하게 만들었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의 어떤 법카 사용 내역을 광역단체장인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카를 쓸 때는 보통 도지사의 행사는 관련 부서, 사업부서에서 제반된 물품이라든지 비용을 법카로 처리를 하고요. 예? 어쩌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으면 비서실에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당시 하나하나씩 챙겼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도지사가 밤에 지나가다가 어떤 공무원이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 그럼 너무 기특해서 아이고 이 부서에다가 법카로 해가지고 좀 간식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30만 원 하세요. 30만 원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너무 과도한 트집잡기이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가 나타났으니 이 또한 한번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혀서 의혹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글쎄요, 조상규 변호사님 이게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좀 일찍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인지 여부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김혜경 지금 이 죄명 자체가 자꾸 김혜경 법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관여를 했냐 안 했냐가 지금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대북 송금 때 이화영이 알아서 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하고 관여했느냐. 이게 또 하나의 핵심적인 게 내용이 될 거고 그 수사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보자에 대해서 신변 보호해 줘야 될 것 같다. 신변 보호해줘야 될 것 같다. 예예 두 가지인데요. 예. 작년 7월에 이 경찰 조사를 받던 참고인이요, 이 버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그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4번째 극단적인 선택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성 지지층들. 이제 얼굴과 신원을 공개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많은 이제 테러를 어떻게 견뎌내실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신변 보호 필요성까지 조상규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의 조사가 진행이 되겠지요. 그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요즘에 서울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가 최근에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확인해 보시죠.